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근막통증 좋은 환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40이 좀 넘어서도 한의대 입시를 준비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래도 다행히 한의대 또 입학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인사까지 하셨던 분을 기억이 남습니다. 상당 기간 고생을 하셨고요. 저한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A4 3장에 걸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으며 여지껏 어떤 치료를 받아왔고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진짜 상세하고 소상하게 자세하게 쓰셨던 환자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치료 후기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날 치료를 받고 이틀 정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증상 변화를 보신 거겠죠? 원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내 몸에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려주신 근막통증 주의사항 동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근막통증이라든가 일반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 저희 견우한 유튜브 사이트에 가셔서 뭐 근막통증 좋은 주의사항 이런 거 한번 보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환자분도 역시 찾아보고 오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서 내 몸에 변화가 생겼고 치료가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생긴 덕분에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었고 회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요, 특히 오래되거나 심한 분일수록 드라마틱한 변화를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짧게는 두세 주에서 길면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셔도 몸에 확연한 변화를 겪는 게 많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박적이거나 집착하는 변화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 장기간의 스트레스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노출되면 생기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름, 화끈거림, 서늘함들에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근데 아픈 것은 아닌 근데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 불편함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견우환이 오실 때 보면 한두 달 됐어요 라기보다는 뭐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언제부터 그런지도 몰라요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으로 40 넘어서 한의대에 가신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케이스였습니다. 10년 전부터 목, 어깨, 등, 허리, 양팔, 양손이 뻐근하고 결리고 시리고 아프고 온몸이 꿈틀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막통증 쪽은 아픈 게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등의 다양한 표현을 하셨고요. 이분도 벌써 10년이 넘으셨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년 전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고 근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싶었고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근막통증 환자분 저런 표현 나오세요. 고비를 확 도려내고 싶다. 고비를 도려내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될 것 같다. 거기가 확 없었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맥박과 경련이 느껴지면서 사람이 자꾸 이상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상이 심해지다 보니 신나림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우환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일부는 신내림 굿을 찾아가서 신내림 굿도 뭐 얼마짜리 하셨던 분도 종종 솔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욱신거리고 뻐근해서 수면을 못하고 잠도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면서 오죽하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모진 생각도 했습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오셨던 분이셨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셨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 원인,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이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 환자분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집중력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생기는 것이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외부적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나 과음, 과로, 불면, 외상 등이 있겠고요. 저런 내부적인 원인에 외부적인 원인이 더해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 제가 말씀드렸죠. A4 3장에 걸쳐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치료 여태까지 받아왔고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는 거를 진짜 깨알같이 진짜 적을 정도로 예민하고 강박적인 성격이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 이제 아무래도 40 넘어서
수능 공부하고 이러면 아무리 힘드시겠잖아요. 계속 내려보고 공부하실 테니까 잘못된 자세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있을 스트레스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자극. 이렇게 근막 통증 조언이 오래되시면요, 자기만의 확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날개 축지라면 자꾸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승모근이라면 자꾸 주무르든가 자꾸 이런 돌린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비빈다든가 이런 것들에 자기만의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자극을 하면서 점점 나빠지셨던 겁니다.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거 하면서 우리 내려볼 수 있겠죠. 각종 눈높이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공부할 때도 그 바닥에 놓지 말고 독서대에도 놓지 말고 독서대 밑에도 책을 괴서 책 화면의 가운데 내 눈높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불필요한 자극, 아까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조언이 벌써 몇 년 됐어요. 10년을 20 넘어서 이런 환자들이 자기만의 확인법이 없는 경우 없어요. 막 두드린다든가 주무른다든가 어디에 막 비빈다든가 콕콕 때린다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마실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확인법,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근막 통증 조언이 오래되거나 심한 분일수록 자신만의 확인법이 있어요. 그걸 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하죠. 왜? 그 자극 때문에. 하지만 그 자극으로 해서 근막이 자극을 받으면 자꾸 퍼져가거나 깊어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막의 정상화를 도와주고, 두 번째,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통증을 줄여주며, 세 번째,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자세의 기본 뭐였죠? 항상 시선 눈높이. 내려보지 않는다.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핸드폰이나 책, 노트북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며, 다섯 번째,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의 정상을 도와주고 심신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아픈 곳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고 목, 어깨, 허리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의 방송을 보시면 누누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에 맞는 주의사항입니다. 근막 통증 주는 환자분은 아까도 계속 방송을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자신만의 확인법이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뭐 있어요. 분명히. 그걸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근막에 대한 자극이 되면서 증상이 더 퍼지거나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급적 시선을 눈높이로 한 자세. 내려보지 않는다. 이렇게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 핸드폰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뭐죠?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저도 눈높이로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내려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특히 근막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스마트폰을 눈높이에서 보는 습관을 하시면 좋고요. 일단 근막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됐다면 스마트폰을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술이 나빠요. 근막 통증 좋은 환자분 중에서 술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주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근막 통증이 일단 생기면 굉장히 고생하세요. 술을 끊으시면 너무 좋지만 그 힘드시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막 통증 좋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면 나빠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커피요.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 다행히 술과 커피를 안 하셔서 좋았었는데 이 커피 같은 게 일단 들어가면 수면을 방해해요. 왜? 입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9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면 가급적 아침에 먹는 게 좋겠죠. 10시 이전에. 오후에 드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에 물었다가 뱉는 커피 가루 같은 거 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커피 같은 것도 역시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해왔던 확인 방법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 알려주신 주의사항들과 스트레칭을 하니 정말 빠르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던 병이라 걱정했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일도 없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환자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히 한의대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집중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셨고 주의사항도 정말 잘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또 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한 명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근막 통증 중으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 찌름,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말 못할 통증으로 고생하는 근막 통증 중 환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견우가 소개하는 이러한 좋은 치료들의 사례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견우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치료에 도전하셔야 좋은 결과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